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지난주에 못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고요. 네. 또 어제 또 그 월드컵이 최종 예선이 있었죠. 네. 아쉽게도 아랍에미리트한테 1대0으로 져서 뭐 전승은 무산이 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출전할 수 있게 됐고, 딴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슈에는 빠져 있는데 지금 최근에 손흥민 NFT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네이마르가 트위터에서 네이마르가 NFT 스타에서 먼저 그 NFT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은 이제 곧 발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네이마르가 엊그저께 이제 손흥민 NFT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밝혔고, 이제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이 되면은 아마 축구 선수들에 대한 NFT 이제 물결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축구 팬들께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을 비롯해서 네이마르라든지 여러 가지 유명한 이제 선수들의 NFT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 예측을 주셨고요. 일단 이번 주에도 시장 동향 살펴보고요. 이슈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장 거래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NFT 판매량이 전주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했습니다. 한 10% 정도 감소했는데, 지금 한 4주 전과 비교해서는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판매량 기준으로. 바로 이제 판매 금액을 보시면은 판매 금액은 조금 크게 변동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 대비해서 한 27% 정도 하락을 했고, 대신 이제 지난주에 에이프 코인이 발행되면서 BAYC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거래 금액이, 그래서 지난주에 상승을 크게 했고, 지난주보다는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판매 금액 기준으로는 4주 전 대비해서는 아직 많이 상승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마켓 월렛을 보시면은 거래 건수와 늘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난주 대비해서는 한 20% 하락을 했는데 한 4주 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판매량과 이제 액티브 월렛 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에이프 코인으로 인해서 4주 전과 비교를 했을 때 80%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현황도 살펴볼게요. 탑5 컬렉션 살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 말 정도였나요? 월드 오브 위민이라는 컬렉션이 있었었죠. 그때도 상위에 랭크가 되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후속 컬렉션으로 월드 오브 위민 갤럭시라는 컬렉션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3일 만에 완판을 시키고 이제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주목할 건 이제 월드 오브 위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가 여성주의 작가, 워낙 이제 취지가 뚜렷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 4위를 보시면은 BAYC, MAYC 볼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죠. 여전히 이제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뭐 거의 BAYC는 거의 매주 소개할 정도로 이제 인기가 높은데, 앞으로도 뭐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일단 2위의 아주키를 보시면은 이제 아주키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기반을 둔 이제 PFP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3월 30일에 LA에서 아주키 IRL 가든 파티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이런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IRL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NFT 씬에서. IRL은 in real life라는 뜻인데, 이제 실제 세상에서 NFT 뭐 계속 가상 공간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만 있었는데 실제 세상에 이제 미팅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실제 뭐 비프렌즈나 이런 그 크립토 씬에서는 실제로 NFT가 있는 사람들만 이제 참석이 가능한 파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는데, 아주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위에 크라바다라는 이제 컬렉션이 이제 새롭게 올라왔는데, 아발란체 네트워크에 있는 게임입니다. P2E 게임인데, 뭐 이 프로젝트는 P2E라기보다는 플레이 앤드 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걔를 이제
모티브로 개를 캐릭터화한 이제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뭐 럭키 드로우 같은 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브리딩 피에 대한 소각도 있었고 뭐 그래서 5위에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월드 오브 워맨도 그렇고 아주키도 그렇고 프로젝트 오픈 초기에 방송에서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탑5 컬렉션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유망한 컬렉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송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일 판매 금액 기준으로 해서 탑5 프로젝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계속 이제까지 상위에 올라왔던 거는 뭐 PFP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제 커뮤니티 기반으로 이제 같은 그림에 제너리티브 아트로 같은 그림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아트라고 이제 분류할 수 있는 NFT가 이제 순위에 올랐습니다. 1위와 5위가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위부터 먼저 보시면은 피덴자 692번입니다. 약 10억 원 정도로 팔렸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제 타일러 홉스라는 디지털 아티스트가 제너러티브 아트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아트블록스에서 민팅이 됐고 제너러티브 아트는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게 한 프로젝트인데 주로 PF 프로젝트에 많이 쓰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로 이제 만든 그 NF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초 민팅가는 한 0.17이더였는데 현재 플로어 프라이스가 58이더니까 뭐 이더 가격 상승 하락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크립토펑크, 보드 앱 야트 클럽이 뒤를 잇고 있고 5위에 있는 이제 오토글립스 403번인데 오토글립스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크립토펑크를 만든 라바랩스에서 만든 제너러티브 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그림들인데 제가 그 오픈시에서 그림들을 살짝 뽑아왔습니다. 보시면은 피덴자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999개의 이제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오너 수는 514명입니다. 그리고 5위를 차지했던 오토글립스의 이제 컬렉션들을 보면 이런 형태의 문양들로 만들어져 있고 오너 수는 152명입니다. 뭐 아트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제 말을 아낄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컬렉터 입장에서 이제 판단을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주 동안 NFT 시장에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단일 판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1위를 차지한 게 아트라는 점에서 다시금 이 아트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 피덴자나 오토그래프를 본다면 정말 색깔이 뚜렷한 그런 작품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켓플레이스 점유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지난주부터 오픈시가 늘 뭐 1등을 차지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원래 한 85% 정도 차지였는데 지난주부터 한 95%, 이제 94%를 차지하고 이제 여전히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룩스레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지면 현재 이제 블록체인에서 따온 거래량으로 따지면 한 2위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자전거래에 대한 이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랭크에서는 아직 빼고 있는데 앞으로 지켜보면서 이제 룩스레어가 언제쯤 지금 룩스레어는 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룩스레어를 언제쯤 여기 편입시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제 워싱 트레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룩스레어가 오픈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자전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NFT 시장의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예, 상당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까 아주키처럼 IRL, 그러니까 NFT 홀더들이 실제 파티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뭐 소규모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토시 아일랜드 같은 프로젝트는 좀 스케일이 큽니다. 한 작년 말 혹은 뭐 정도부터 이제 이게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크립토 메인지에서 소개를 하면서 지금 그냥 일반 경제 메인지 해외 매체요. 해외에서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요 사진 보시는 거는 이거 제
유튜브에 썸네일을 갖고 왔는데 네. 다른 보도된 자료들의 사진을 보니까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이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실제 섬이에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입니다. 바누아투라는 국가의 섬인데 바누아투 한 호주 옆에 있다고 남태평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바누아투는 이제 8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그 중에 섬 하나를 통째로 샀어요. 이 프로젝트 재단에서 사서 이 섬을 이제 NFT화해서 이제 NFT 홀더들에게 그 섬의 지분, 소유권을 나눠주겠다 이런 프로젝트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무료로 시민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지금 시민권이 총 2만 1,000개가 이제 발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되고 있는데 최초 신청한 1,000명에게는 이제 모두에게 시민권이 이제 부과가 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추첨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먼저 얻고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랜드 소유권에 해당하는 NFT를 팔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이제 섬 가운데 비트코인 문양이 있듯이 이 섬에서는 경제 활동을 할 때 암호화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를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으면 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살 수도 있고 이런 진짜 크립토 커뮤니티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현재는 시민권만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권 하나 신청해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여기서도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있어요. NFT 시민권만 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네. 물론 지금 바누아투 정부로부터도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등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고 있다고 해요. 정부로부터. 근데 이제 시민권 같은 문제는 이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비자가 여권상의 비자를 획득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제 NFT로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살기는 어렵지만 한 달 요새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유행하듯이 그래서 여기서 한 달 살기 정도는 괜찮겠다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한 달 살기 위한 비자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제가 찾아봤던 건 한 1억 정도 한달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더 직접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은 뭐 그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섬을 NFT화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나왔던 뭐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는 그냥 온라인상에 사실 뭐 그림 나눠놓고 이걸 땅을 소유권을 나눠줬다면 NFT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섬을 사서 NFT화했다. 이게 상당히 관심이 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크립토인들의 파라다이스가 될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NFT 시장과 메타버스가 연결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섬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시민권과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앞으로 NFT의 시장이 어디까지 좀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연일 이 BAYC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마돈나가 거액을 주고 BAYC를 구매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BAYC가 빠지면 뉴스가 심심할 정도로 네. BAYC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마돈나 하면 또 뭐 하나 아이콘이죠. 팝의 아이콘인데 마돈나가 이제 6억 이상을 주고 이제 BAYC NFT를 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NFT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뭐 아니면 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BAYC 같은 경우에는 이미 BAYC가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이제 지금 계속 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셀럽과 파트너십 혹은 셀럽이 이제 샀을 때 그걸 과연 이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 우리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BAYC에 대해서 충분히 해외 셀럽들이 오르고 나서 셀럽들이 하는 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셀럽만 보고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도 음악계 저명 인사의 이슈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스눕독이 가장 좀 핫한 NFT 소식들을 잘 접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스눕독이 이제 음악으로 성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네. 뭐 천재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어. 정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에이프코인이 뭐 언제 나왔나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반영이 됐는데 벌써 이걸 테마로 음악을 만들었고 네. 또 그 음악을 NFT로 했고 또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샌드박스에서 뭐 땅을 사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 아바타로 뭐 행사들도 주최를 하는데 스눕독이 그 셀럽들 중에서는 이제 NFT 지금 크립토 씬에서 제일 이제 핫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클 잭슨 얘기까지 한번 다뤄보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마이클 잭슨도 이제 뭐 하나의 정말 레전드죠. 네. 음악 NFT를 발매한다고 합니다. 발매한다고 하고 출시한다고 하고 이제 음악 그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곡에 대해서 이제 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뭐 마이클 잭슨 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외 소식을 한번 다뤄봤다면 이번에는 좀 국내 이슈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궁금했던 이슈인데 SK코인 관련해서 올해 3분기에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는 이슈가 나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뭐 지금까지 게임 회사라든가 물론 대기업들이지만 게임 회사에 발행하는 건 있었지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 기업이 코인을 발행한다.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네이버 제페토가 있고 라인링크 코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것처럼 SK에서 발행한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어요. 아직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랑 이제 코인이랑 뭐 그 블록체인이랑 연결은 안 되지만 지금 SK에서 이제 코인을 발행했고 이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고 이 둘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전통 기업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NFT 이슈들 정말 어마무지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이슈들만 저희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